라이카 애호가들은 라이카 렌즈는 공기마저 찍힌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도몬 켄과 함께 일본 근대 사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리얼리즘 사진거장 키무라 이헤이가 한 유명한 말이다. 키무라 이헤이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의 풍경이나 일본인들의 생활을 리얼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사진은 당시 일본 사회의 모습을 전하는 귀중한 다큐멘터리이며 일본 사진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활동 시절에는 나이로는 후배 격인 이전에 올린 우에다 쇼지의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신흥사진의 기수이자 환상의 모더니스트 사진가로 불리는 호리노 마사오나 필자가 좋아하는 일본 소설 인간 실격의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나, 설국의 카와바다 야스나리, 금각사의 미시마 유키오 등 일본 유명 인사의 인물 사진 촬영으로 유명한 하야시 타다히코와 같은 사진가가 일본의 풍토와 사람들의 생활을 캐치하고 있었다. 이헤이는 1950년에 설립된 일본 사진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사진 잡지에 사진을 투고하기도 하고 사진 콘테스트의 심사와 논평을 통해 아마추어 사진의 지도자로서 도몬 켄과 함께 일본 리얼리즘 사진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1966년에는 일본 리얼리즘 사진 집단의 고문으로 취임했다. 1974년 니포리의 집에서 그 생애를 마친 이듬해인 75년에 고인의 공적을 기려 신인 사진가를 대상으로 한 기무라 이헤이 사진상이 아사히 신문사의 후원으로 창설된다. 니포리는 소위 시타마치라고 하는 도쿄의 변두리로 필자가 오래전 유학 시절에 살던 곳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이다. 우에노와도 가까운 곳으로 니시니포리에는 제일동포들도 많이 살았던 곳으로 알고 있다. 올해 키무라이헤이 사진상에는 제일동포 여류사진가가 수상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로에서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존경을 받은 스냅의 달인 중의 달인인 키무라 이헤이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카메라를 손에서 떼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 그는 카메라 사용 후에는 직접 손질을 열심히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헤이의 인물 사진의 경우에 도몬 켄은 깊은 피사계 심도와 정확한 초점으로 여성의 주름이나 기미 등도 세세히 드러나게 찍기 때문에 피사체가 된 인물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비해서 그는 얕은 피사계 심도로 부드럽게 찍어 모델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조리개는 개방에서 f5.6 이하로 찍었다고 한다. 1929년 라이카에 관심을 가져 이듬해 라이카 바르낙 A형을 구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그는 카메라 바디와 라이카 확대기를 입수했다고 한다. 필자는 라이카 확대기의 특징 중 하나는 확대 사이즈가 A/10까지로 알고 있다. 사실 35mm 카메라의 해상도는 그 정도 확대가 최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후 M형 라이카인 M3가 발매되자 바로 입수하여 애용했다고 한다. 사실 이헤이의 집안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로 라이카 렌즈의 귀부인으로 알려진 50mm의 초대 주미룩스 50mm f1.4를 사용하고 그 밖에도 주미룩스 35mm나 90mm 탐바 등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피사체는 주로 도쿄의 변두리 서민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기무라 이헤이는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라이카 탐바 90mm f2.2, 주마리트 50mm f1.5를 자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는 라이카 렌즈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f5.6 이상으로 조이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개방해서 찍는 것을 선호했다고 한다. 키무라 이헤이는 1950년대 중반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는 1948년에 컬러 필름을 처음 개발한 후지 필름이 그에게 촬영을 의뢰했던 것 같다. 당시의 필름 스피드는 코닥의 코다크롬과 마찬가지로 이소텐이었다. 완전히 초저감도였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30분의 1초로도 많이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으로부터 파리 시내에 정통한 로베르 드와노를 소개받아 파리를 촬영한다. 정말 멋진 컬러 사진들이다. 라이카 M3가 발매된 1954년에 파리 촬영에서 주마리트 50mm f1.5 렌즈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과 이태리도 방문하여 촬영하였다. 중국대에는 바르낙을 사용했다. 8살 연하의 도몬 켄이 24살의 사진관의 허드레실로 들어가 처음 사진과 마주했을 때에 이미 기무라 이헤이는 유명 사진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노력을 멈추지 않던 도몬 켄도 곧 두각을 나타내며 태평양 전쟁 전과 전쟁 중에는 보도사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무대로 이헤이에 못지않은 활약을 한다. 도몬 켄은 신출내기 무렵부터 기무라를 라이벌시하여서 자기 방벽에 타도 기무라 이헤이라고 종이에 써서 붙여놓고 사진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도쿄 변두리 태생이지만 부유하게 자란 멋쟁이 기무라와 어린 시절을 도호쿠 지방에서 보내며 고생을 거듭해가며 유명 사진가가 된 도몬 켄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진가로서의 스타일 또한 매우 대조적이다. 추후에 이들의 사진 스타일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딴 키무라이헤이 사진상과 도몬 켄 사진상은 일본 사진 공모전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이 상들은 일본 내에서 사진가로서 출세의 보증수표이기도 하다. 일본의 근대 사진의 아버지라는 키무라 이헤이와 도몬 켄 중에서도 도몬 켄은 리얼리즘에 입각한 보도사진, 특히 군인이나 간호사들과 사찰, 불상 등 전통 문화재를 많이 촬영한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사진가일 뿐만 아니라 사진계에서 손꼽히는 명문장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진가 외에도 일본 사진 역사에 중요한 사진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도 차차 소개하기로 하고, 그와 더불어 일본 사진계의 무브먼트와 비연출 사진이나 프로보크 동인지 등등에 대해서 소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사실 유명한 일본 사진가 중에는 외설이냐 예술이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진가들도 있어 소개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진가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작가론을 정리해 두었습니다.